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 리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트블이 2020년에 출시됐으니까 약 3년 만에 페이스 리프트인데요. 생각보다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의 달라진 점과 신형 트랙스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트레일블레이저는 페이스 리프트답게 디자인 위주로 달라졌습니다. 외관에선 전면부 DLR이 쉐보레의 최신 스타일로 바뀌었는데요. 블레이저와 트랙스 같은 분위기의 슬림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쉐보레도 현대기아처럼 DRL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브랜드 패밀리 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시작을 스타리아로 해서 그런지 그랜저와 소나타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쉐보레는 중형급이 블레이저로 시작해서 아래급인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로 내려가는 전략이라서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기존보다 크기를 줄였는데요. 헤드램프 크기가 줄어드는 건 요즘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타이 엠블럼도 그릴 상단에서 그릴 크롬바 안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보타이 엠블럼은 트림에 따라서 골드 컬러와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범퍼 하단 디자인은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부분만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구형과의 차별성도 확보하면서 품도 많이 안 든 처리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측면부는 특별한 변경점이 없지만 원래 페이스 리프트란 게 주로 돈이 적게 드는 램프류나 플라스틱류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테일램프 그래픽만 바꿨습니다. 여기도 최소한만 손을 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신차 느낌만 주는 페리 때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외관 디자인 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일단 첫 느낌은 정말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관에서보다 실내에 힘을 더 준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 트레일블레이저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좀 올드해 보이는 실내였는데요. 특히 코나, 셀토스 같이 경쟁차들이 디지털 계기판에 디스플레이도 막 10인치 이상 이런 거를 쓰는 상황에서 트블은 아날로그 계기판에 8인치 모니터였습니다. 티볼리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올드한 실내가 트블 구매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페리에선 신형 트랙스와 동일하게 8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도 11인치로 확대되면서 동급 평균 정도는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개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존에는 비상등 스위치가 조수석 쪽에 있어서 누르기가 불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상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오너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꼽힌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중앙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실내는 오너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만 딱 집어서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원과 옵션 면에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차체 크기와 파워트레인은 당연히 기존과 동일하고요. 옵션은 기본으로 탑재되던 에이다스를 보강하는 정도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1.35 가솔린 터보 엔진의 9단 변속기 조합으로 156마력의 24.1토크였습니다. 소형 SUV니까 나쁜 수치는 아닌데요. 대신 경쟁차들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을 반영해보면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일단 코나, 셀토스가 1.6 터보 엔진의 8단 미션으로 198마력의 27토크입니다. 티볼리도 1.5 터보 엔진의 6단이라서 163마력의 26.5토크가 나옵니다. 비교해보면 마력과 토크에서 코나, 셀토스 대비 42마력, 2.9토크, 티볼리 대비론 7마력, 2.4토크가 부족합니다. 물론 트레일블레이저는 배기량이 가장 적은 만큼 세금 절약은 되겠지만 일상 성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미션이 9단이 들어가는 점입니다. 변속기의 단수가 중요한 이유는 다단화가 이루어질수록 동일한 속도에서 엔진의 회전수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1단을 올릴 때마다 5에서 10%가량 연비가 좋아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긴 하지만 실제 복합 연비로 보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공식 복합 연비는 12.9km입니다. 코나는 13, 셀토스가 12.8, 티볼리는 12라서 9단 위력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연비가 좋아요. 그 외에도 제원 측면에선 딱 중간입니다. 코나, 셀토스가 점점 커지는 마당에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랙스보다 전장, 전폭, 휠베이스가 짧지만 전고가 높고 코나보다는 전장, 전고가 큽니다. 셀토스 티볼리와 비교하면 모든 수치에서 높아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출시 당시엔 가장 큰 소형 SUV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비교적 평범한 사이즈가 됐는데요. 특히 아래급인 트랙스가 이번에 거의 준준형급으로 나오면서 이런 느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꽤 넉넉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가격 정보는 미국 현지 가격이라서 국내 가격으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LS가 $1,000, RS와 액티브는 $900가 올랐습니다. 하나 기준으로 115만 원에서 128만 원입니다. 특히 가장 주력 트림인 LT의 경우 가격이 동결됐는데요. 이런 건 우리나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페리인데도 인상률이 100에서 200만 원 수준인 거는 현대기아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올렸지만 덜 올렸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건 아마 트랙스와 가격 포지션 정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블과 트랙스가 서로 겹치지 않아야 투트랙 운영이 편하니까 인상폭 조절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치들을 보면 그동안의 쉐보레 가격 정책과는 행보가 달라 보입니다. 아무튼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코나, 셀토스와의 경쟁 구도도 바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 가격이 2,500에서 2,600만 원으로 오르면 비싸다 하는 코나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트블이 LS와 LT 트림을 통합해서 프리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나도 프리미엄 트림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7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코나 프리미엄보다는 저렴한 시작가가 됩니다. 상위 트림의 액티브와 RS도 2,800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코나 인스포레이션보다 20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확실히 코나가 비싸긴 비싸요. 대신 셀토스 티볼리는 2,100만 원대 시작이고요. 최상위 등급은 2,500~600만 원이기 때문에 트블이 비싼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또 트랙스가 저렴하게 나와서 맡을 영역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랙스가 셀토스와 티볼리를 담당하고 트레일블레이저가 코나를 담당하는 것이 쉐보레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파냐? 쉐보레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의 판매 시기를 올해 가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최소 6~7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GM 전문 매체인 GM 어소리티에서는 우리나라 부평 공장에서 7월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사는 거의 99%가 확실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트블이 가을에 나오게 되면 신형 트랙스와의 연계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간의 파이 싸움도 피해갈 수 있고요. 특히 트랙스가 3월에 출시가 되니까 가을쯤이면 신차 효과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트레일블레이저가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인도는 늦가을이나 아니면 겨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에는 셀토스나 티볼리의 연식 변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소형 SUV를 구매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티볼리 연식 변경 같은 경우는 가솔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쌍용은 지금 토레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티볼리 원톱 체제일 때 한계를 쌍용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레스로 분위기가 잡힌 이 시기에 티볼리를 풀체인지하거나 업데이트한다는 카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티볼리가 나온다면 연식 변경으로 한번 분위기를 잡고 차체를 키워서 풀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온다고 해도 한 25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형 트랙스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일단 트랙스는 2월 13일부터 창원 공장에서 정규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정규 생산이란 게 곧 차를 팔겠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기존에는 선행 생산으로 조금씩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규 생산 시작 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판매 일정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3월에 사전 예약을 받고 4월부터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3개월이나 당겨졌어요. 이건 아마 신형 코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코나를 미리 사게 되면 트랙스, 트블의 잠재 고객이 사라지게 되니까 조기 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월에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가격도 공개가 됩니다. 일각에선 3천만 원대라고 예상하는데요. 진짜 이 평균가가 3천 초중반이면 내수는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부디 제 예상 가격과 비슷하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형 트랙스의 재원과 옵션 정보도 조금 더 공개가 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2 터보의 6단 변속기 조합으로 기존 내용과 동일하지만 옵션은 중국에서 판매 중인 중국형 트랙스인 시커의 구성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형에 없는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 2열 에어벤트와 LED 리어 램프 등이 국내형에 추가가 될 전망인데요. 트림도 북미형엔 없는 레드라인을 추가해서 LS, LT, RS, 액티브, 레드라인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잠잠했던 트렉스가 올해는 뭔가 좀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쉐보레의 가격 정책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불합리적이었다는 점이 이번에도 적용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한국 GM은 최근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는데요.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로 올리고 8년간 이어졌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려면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려면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부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